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론 정리 네 번째 시간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오늘 요거 종부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재산세가 과세된 물건 중에 주택하고 토지예요. 주택하고 토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이렇게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먼저 왼쪽의 주택, 전국에 있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하는데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는 과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투기 목적 아니죠. 임대 4번은 사업용 등록된 임대주택이요. 임대 4번한 주택은 개인이 사업을 해서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고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죠. 2번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업 관련 주택이니까 과세 안 하고 또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하면 이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얘기죠. 개정됐지만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 아니니까 이런 소유하는 주택은 싼 대상에서 한다 제외. 그리고 5번, 6번은요. 사업자가 부득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건축해서 양도를 하다가 남은 거 미분양주택이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공사대금 받은 거죠. 이런 거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기 목적 아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하라. 어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과세 대상 토지는 첫 번째,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에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이죠. 비사업용 토지하면 종합합산이에요. 비사업용 토지. 구체적으로 보죠. 실제로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농사 짓지 않는 거 또는 일정 기준 면적을 뭐했어요? 초과자가 붙었어요.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 초과, 비효율적, 비사업용이죠. 그리고 건축물에 아무것도 없는 거 나대지. 그리고 멸실 등기하고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별도 합산으로 가는데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나대지와 똑같이 종합합산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토지 가격의 100분의 2,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해당 면적을 제외한 토지하면 초과하는 토지 이것이 비사업용이다.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와 같은 종합합산 외에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재산세 규정에 의한 별도 합산이죠. 사업용 이용하는 영업용에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 합산이라고 하고 일반 상가, 점포, 사무실 뭐라 그래요? 영업용 건축물 부속된 토지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토지 위에 비록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이런 토지가 뭐다?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은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개인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이제 앞에 빼고 국내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공시가격 금액이 9억을 구하면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개인은 그러면 1세대 1주택 그건 과세표준 계산할 때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죠. 9억을 구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런데 법인은 회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니까 가격이 얼마가 됐던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초과 그게 없죠. 공시가격이 얼마가 됐던 간에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토지는요. 비사업용 토지 있죠. 종합합산 토지는 나대지 같은 거 전국에 있는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별도 합산 사업용 토지는 80억을 초과하는 자다. 그럼 9억이나 5억이나 80억을 초과하는 자, 이 초과하는 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 외국 법인 다, 또 개인도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다 요 금액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밑에 공동소유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지분별로 나눠라. 그래서 각각 9억, 각각 5억, 각각 80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 숫자가 나올 때 과세표준에서도 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주택은 제일 복잡한데 주택은요 다주택자냐 한 세대가 주택을 2개서부터 다주택자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을 공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9억을 공제하고 그 남는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참고로 올해 60%인데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를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계산된다. 그래서 과세표준까지만 보세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얼마 9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게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한 세대가 주택 하나면 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공시가격 12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60% 똑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인도 똑같아요. 그런데 법인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개인과 달라요. 개인은 9억, 12억을 공제하지만 법인은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액이 나오면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바로 곱해라 6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오면 우리 개인은 누진세니까 기억할 수 없지만 법인은 2주택은요 2.7%예요. 2주택까지는 2주택 이하는 법인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으면 2.7%, 3개에서부터는 5% 이렇게 두 가지 비례세율로 되어 있죠. 다음 토지.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이와 같은 종합합산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5억을 공제를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 100%예요. 토지는 100%, 100%. 다음 별도 합산도 공시가격에서 80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라.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누구?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얼마가 됐던 공제하지 않고 전체 다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해 주잖아요. 그리고 세액공제, 세금이 나오면 맨 마지막에 세금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누구한테만 1세대 1주택자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자 1세대 1주택자 특례 규정 갑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20% 세금의 20%를 공제해주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이면 40%를 공제해준다.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죠.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20%를 별도로 공제해 줍니다. 추가로 또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를 공제 혜택을 줘요. 그러면 봐요. 1세대 1주택자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40%하고 50%니까 합쳐서 90%잖아요. 이럴 때 1번과 2번의 공제율 합계 가운데 요거 80%까지만 중복해서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최고 한도가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기준이 있어요. 1번 1세대 1주택이란 과세 기준일 현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럼 주택 하나라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누니까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죠. 다음 2번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요. 다른 주택의 토지만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 다른 주택의 토지만 소유한 건 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다음 3번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자녀와 쳤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주택이 2개가 됐어요. 이럴 때는 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 얘기예요. 왜? 효도하는 거니까. 그죠? 다음 4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세대에 2주택이 됐으면 후기로 볼 수 없다. 몇 년 동안은 5년이에요. 5년 동안은 결혼 안 한 걸로 보고 남편도 1세대 1주택, 부인도 1세대 1주택자로 5년 동안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고요. 또 5번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문화재 주택하고요. 임대사반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 그리고 상속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상속주택은 5년 동안이에요. 5년.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만 뭐 주택수에서 구한다? 제외. 한시적이죠. 다음 6번. 하나의 주택과 또 하나는 뭐예요? 상속받은 주택 있죠? 앞에서 나왔듯이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또 하나 일반 주택과 지방의 시가 기준시가 얼마 3억 이하인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하나로 놔주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7번 보유기간 위에서 보유기간 별로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때 7번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그대로 합산을 해서 보유기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8번 기억하셔야 돼요. 세대원 중 부부가 그저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부부가 주택을 하나 공동 소유하고 있고 다른 가족이 주택이 없어요. 그럴 때는 각각으로 보는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요거 1번서부터 8번까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할 거 3번 혼인의 경우는 동거 봉양은 10년, 4번에 혼인의 경우는 몇 년? 5년. 그리고 8번 있죠.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1번 재산세나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매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이 날짜가 되면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참고로 납세 의무 성립,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잠깐 보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다음 2번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죠. 주택가격, 토지가격은 공시가격.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이죠. 이런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쳐라. 갑이면 갑의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 인세라고 한다. 인세. 참고로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이죠. 취득한 물건, 등기 등록하는 물건, 재산세도 물건.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에 부과하니까 물세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로 되어 있다. 다음 3번 과세권자 국가가 세액을 세금을 계산해서 부가징수 고지서 발부하는데 고지서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 이렇게 원칙이 날짜를 기재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4번하고 3번하고 이어져요. 4번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고지서 나왔는데 나는 고지서 받고 안 내고 내가 뭐 하겠다 스스로 신고 납부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한 건 없었던 걸로 본다.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 여기에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4번 신고하겠다 그래놓고 신고를 밑에 안 했어요. 그래도 특별히 고지서 받고 안 냈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할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이거죠. 신고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이유가 있죠.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신고 납부로 안 하고 고지서 받고 내겠다. 부가주의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해요. 근데 신고를 했어요. 근데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럼 신고 납부를 선택한 거야. 근데 성실하게 신고 안 했으니까 과소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그러나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5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게 정상이야. 그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요. 작년에 부과된 세금보다 올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 부가 징수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부과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은 게 세부담 상한제도인데 토지와 주택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1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00만 원 나왔다고 200만 원 다 징수할 수 없다. 150만 원. 그래서 100분의 150 초과할 수 없다. 그것도요. 개인은 그래요. 그래서 요거 법인 소유 옆에 법인 소유 주택은 세부담 상한 비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법인은 얼마가 됐든 다 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법인 소유 주택만 상한 규정이 없다. 개인은 100분의 150
법인 소유 주택은 그런 거 없다. 얼마가 되든 다 내라 이 얘기고요. 그럼 자 6번에 보시면 납세지 그랬죠.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하느냐.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만약에 비거주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요. 당연히. 그럼 사무실 같은 사업장이 있으면 좋은데 사업장도 없다. 그럴 때는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주소지, 분할세무서 여기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리고 7번 종합부동산세는요. 납세 의무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제도, 금전으로 한꺼번에 못 내면 나눠낼 수 있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금전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니까 기한 지나고 6개월이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죠. 재산세 3개월이에요. 6개월까지 나눠내는 분할납부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8번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뭐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종부세가 뭐가 되면 분할납부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따라서 납부하는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1세대 9번 1세대 1주택자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을 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1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 유예는 뭐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뒤로 미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되고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뭐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납부 유예 뒤로 밀어주는데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개념 정도 보시고 9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될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1번서부터 8번까지에 대한 요 8가지 지문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읽어보시고 이해가 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표준 그리고 세액공제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징수 절차까지 해서 종부세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지방세법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